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이 지금 주식시장은 아마 여파가 더 많이 크게 미칠 거예요. 주식시장이 2% 넘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왜 발생되고 있는지,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갈지, 오늘 같은 경우는 유명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주관이 엄청나게 많이 녹여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은 각자 개인이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제 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상원 공화당 지도부 언론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공화당 측이죠, 존 바라소가 상원의원 민주당의 3조 5천억 달러 화해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벌써 투표가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본인들의 스탠스를 연이어서 계속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있는 현재 추세다. 근데 만약에 이 부채 협상 타결안이 이번 달 안에 30일 안에 타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0월 18일까지 이 불안감이 아마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현재 추세고,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다 안 좋아요. 이런 와중에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내년이 되면 임기가 끝나거든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근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약 재선임한다면 그것에 관해서 본인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향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선임이 안 되면 이게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어떤 그 전체적인 방향성이 많이 아마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차티스트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사람 중에 쉘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차트적 관점을 드라곤 패턴이라는 패턴이 있는데, 현재를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이 이 부분 정도 될 거다. 그래서 향후에 엄청나게 솟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차트적인 관점은 이 사람이 기술이 있다 없다를 맞힌다 못 맞힌다를 판단했을 때 승률로 보는데 이 사람이 좀 그래도 많이 맞췄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참고만 일단 하시고, 창펑자오가 이제 한마디 남기고, 그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앤소니 폼플리아노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다 하트 표시를 남겼어요. 본인도 이 견해에 동감을 한다. 4년 전 이번 달 비트코인이 5,000달러 고점을 찍었었던 적이 있었다. 9월 1일 날. 그리고 나서 9월 14일 날까지 3,00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4년 전이면 2017년이에요. 그때 실제로 이랬었어요.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다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엄청난 불장이 왔었죠. 그래서 어쨌든 창펑자오 의견은 현재 불안한 장세가 있지만 폭락의 어떤 그 기미가 있고, 폭락했지만 다시 한번 긍정적인 시장이 재현될 거다라는 견해를 핀 거고, 어쨌든 창펑자오가 뭐라고 하든, 찰리 브라운이 뭐라고 하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앤서니 폼플리아가 뭐라고 하든, 이 투자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내 수익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인플루언스가 이 시장을 향후에, 지금 현재 이제 크래시 됐다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안 간다, 반드시 긍정적인 시장이 열릴 거라고 판단해서 내 판단을 믿고 내가 여기서 베팅을 하는 거지, 남의 말을 듣고 하면 여기서 조금만 뒤틀거리고 흔들리면 힘없이 그냥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베팅을 하고 일관성 있게 투자를 하면, 만약에 점프라는 것도 힘있게 만약에 점프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에 뛰어넘는데 중간에 메가리가 없고 지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흔들흔들 거리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매사에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관계가 됐건, 그 사람이 하는 자영업이 됐건, 직장에서 승진의 어떤 그런 결과를 달성하건 다 마찬가지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죠. 자,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대표. 이분은 큐이퍼가 뭐 항상 그래 왔었다. 큐이퍼가 진행될 거다. 뭐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뭐 이분 뭐 유명 자산운용사 대표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분 견해도 일단 이제 어필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대표예요. 대표 중에 이제 한 명이죠. 앤서니 폼플리아노라고. 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 비중 비트코인 63.3%, 이더리움이 27.5%, 카르다노 5.5%.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향후에 하반기에 상승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고, 라이트코인 0.8%, 캐시가 0.7%, 코스모스 0.6%, 유니스왑 0.5%, 테조스가 0.4%, 이오스가 0.3%, 아에부가 0.3%. 이오스는 근데 버리질 않네요. 예,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 대중들은 이제 투자하기 상당히 힘든 코인이죠. 예. 자, 그리고 돈 복사기를 여기 갖다 놨는데, 누가 지금 현재 이제 QE4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걸 뭐 어디서 복사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재밌죠. 예. 뭐 한뭉태기를 넣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 복사해서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보여드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나 했는데, 이거는 투표의 결과와 어떤 이렇게 같이 동조화돼서 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연준 의장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현재 고용시장 있죠. 고용시장이 현재 아직까지 최고점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30일까지 부채한도 협상과 인프라 법안, 뭐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익스트림 피어예요. 예, 극단적 공포 상태. 여러분들 속마음하고 똑같아요. 연준 의장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오늘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기대치를 훨씬 더 강경하게 조정하도록 촉발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난주, 어저께,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일어나는 걸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투표가 바로 있기 전에 주식시장이 아마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조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인정한 거거든요. 사실 인플레이션 인정했다, 돈을 안 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넌지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 엄청난 양적 완화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게 뭐 트릭일 수도 있고, 지금 연준에서 하는 행태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려면 양적 완화가 진행이 돼야 돼요. 선후의 차이인데, 11월 달부터 테이퍼링 진행되면서 뭐 양적 완화가 10월 달이 아니라 11월 달에 진행될지 그건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레이 달리오가 예전에 했던 말을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코앞에 있는 뭐 30일 날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중요한데, 2022년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테이퍼링은 2022년에, 그러니까 2년까지 중반까지 마치고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는 얘기가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제로엣지에서 지금 블룸버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 어느 것도 아프가니스탄 이후 약간의 반등 이후 최저치로 돌아온 바이든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도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도 45.4%예요. 46%, 50% 밑으로 떨어진 지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추세가. 어쨌건 어떻게 될지 향후에.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멜번에서 지진 났다. 호주 남동부에 떨림이 있었다. 자, 이 뉴스가 이제 예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규모 5.9의 지진이 호주 남동부를 흔들며 멜버른시의 건물을 손상시켰다. 심각한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그래서 뭐 땅이 많이 해서 뭐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보다 건물에 피해가 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호주에서 지진이 흔하지 않다. 매우 불안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다.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화산 분화가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일본의 후지산도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오랜만에 분화할 거다. 그리고 카나리인가? 그 카나리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페인 제도의 카나리 제도도 마찬가지로 50년 만에 화산이 분화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오세아니아 쪽에서도 뭐 지각판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지진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불의 고리가 슬슬 움직인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뭐 호주야 뭐 지각판에서 불의 고리하고 약간 이제 떨어졌는데 특히나 이제 여기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서부 같은 경우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샌 안드레아스 측이죠. 거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진 나면 인명 피해나 아마 재산 피해가 되게 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향후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이런저런 면에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그렇게 된다는 뭐 100% 보장이.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해운대 있죠. 해운대, 부산. 부산이나 뭐 경주, 예전에 포항 요쪽 같은 경우는 지진대에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해일의 위험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요쪽 측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화에 나왔던 얘기지만 영화라는 게 현실의 어떤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허구적 사실을 현실화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상원에서 여기 보시면 민주당의 3조 5천억 달러 화해 예산이 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길에 놓이게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지금 현재 이제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27일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건 이 예산안에 관해서 계속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이 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포브스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 같이 부정적인 결론안이 도출할지 아니면 긍정적인 결론안이 도출할지 마지막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코인은 홀딩을 하는데 잉여 비상금은 그냥 내비뒀어요. 만약에 진짜 실제로 폭락을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금은 그냥 매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사회주의로 가는 길.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하고 보이지 않는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중들한테는, 우리 같은 대중들한테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 당선됐던 게 사실은 좋을 수 있었죠. 와전돼가지고 지금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건 뭐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 작용해서 지금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건데. 그리고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거를 뭐 빌미로 해서 뭐 통제의 어떤 그 세상으로 가는 것도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걸 우리 같은 대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뭐 결론을 제가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건 죄송하네요. 오늘도 이제 속속들이 시간별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플루언서의 정보가 있으면 제공해 드리면서 잘 이렇게 운용하실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